품격 있는 아재, 아지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가 국제 여론전으로 번지고 있죠. 그래서 외국 언론은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궁금해서 쭉 한번 훑어봤는데요. 국내 언론을 통해서 일부분 간간히 전해지고는 있습니다만은 쭉 훑어본 결과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베는 매우 위선적이고 바보 같다. 이런 논조의 비판글이 줄을 이뤘습니다. 한국 정부에 대한 비판글은 찾아보기가 힘들고요. 일본 정부와 아베에 대해서는 날선 비판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 같이 한번 보시죠. 먼저 미국 블룸버그 통신의 편집인 사설입니다. 21일자 기사인데요. 제목은 아베의 한국과의 무역 전쟁은 희망이 없다라는 제목이고, 지난 주말 일본 총선에서의 승리는,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본 참의원 선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베 신조 총리에게 많은 일을 하기 위한 정치적 영향력을 부여한다. 첫 번째는 그가 이웃한 한국에 대항해 조치한 어리석은 무역 전쟁에서 일본을 구출하는 것이다. 일본 관리들은 이 조치는 하이테크 수출이 불법적으로 북한으로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식민지 기간에 일본 기업을 위해 일하도록 강제한 노동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제공한 최근 한국 법원의 결정에 대한 보복으로 분명히 의도됐다. 아베의 이런 행태는 현재까지 세계 무역 질서를 강화한다는 이유로 박수를 받아온 지도자라는 측면에서 특히 위선적인 행태다. 이러면서 맹비난을 했습니다. 다음 보실 신문은 LA타임즈인데요. 이것 역시도 21일자 기사입니다. 제목은 일본은 무역 제한을 한국에 대한 무기로 사용한다. 라는 제목이고, 수천 명의 한국 여성들이 일본군 병사들에게 성노예가 되도록 강요받았다. 이러면서 위안부 문제를 언급을 하고, 이어서 덜 널리 알려진 것은 일본 기업에 의한 다른 많은 한국인의 강제 노동이었다. 일본은 수출 억제가 WTO 규칙에 위배될 것이기 때문에 수출 억제가 역사적인 논쟁에 대응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동기는 분명하다. 역사적인 문제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바보 같다. 다시 말하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적 성격이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 문제를 무역 문제로 분쟁화시켰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WTO 위반이다. 그거를 전 세상 사람이 다 아는데 아베만 손으로 하늘 가리는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다. 이런 논조의 기사입니다. 다음은 영국 이코노미스트 칼럼입니다. 18일자 칼럼인데, 일본과 한국 간의 무역 분쟁에는 트럼펫식 반향이 있다. 트럼펫처럼 반향이 있다. 파장이 크다. 이런 의미겠죠. 글로벌 기술 산업이 아시아 역사의 인질이 될 수 있다. 이러면서 비판을 했고요. 또 일본의 수출 규제는 근시안적인 결정이자 무모한 자해 행위다.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이보다 앞서 11일자 신문에는 이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때문에 얼마나 어떤 영향을 받을까를 분석을 해서 실었는데요. 제목은 일본의 한국 반도체 제조업체들의 역효과 제한적, 삼성, SK 하이닉스 주가 반등, 반도체 가격 상승, 이런 기사입니다. 번스타인 리서치의 마크 뉴먼 애널리스트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경우 악재는 아이러니하게도 긍정적이라면서 고객들은 한국과 일본의 침체 가능성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더 많은 반도체를 주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각각 1.8%, 9.3% 상승했다. 버냉키의 뉴먼에 따르면 디램 가격은 지난주 2.6% 상승했으며 한 종류의 낸드 플래시 칩 가격은 지난주 7.8% 상승했다. 이것은 칩 제조사가 재앙으로부터 혜택을 본 최초의 사례는 아니다. 지난 2013년에는 중국의 우시 공장의 불이 전 세계 디램 생산량의 6%의 영향을 미쳤고, 뉴먼에 따르면 이 칩의 가격은 약 88% 급등했다. 그러니까 일본이 규제를 한다고, 수출 규제를 한다고 했지만 정작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에는 조금 길게 보면 오히려 더 호재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은 기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서방 언론 대부분이 이 아베나 일본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논조로 기사를 쓰고 있고요. 거꾸로 우리 정부에 대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기사거나, 또는 이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 조치에 관한 기사거나 우리 정부를 비판하는 그런 기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 신문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한번 보죠. 아사히 신문 논평인데요. 어제 나온 논평입니다.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징용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입니다.
일본 정부가 7월 1일 발표한 한국으로의 수출 관리 강화 조치가 이른바 징용국 문제에 관한 한국의 불합리한 대응의 수정을 촉진할 목적으로 했다는 사실은 아무리 일본 정부가 관련을 부정해도 명백하다. 뒤이어서 이 관점에서 생각하면 유감스럽지만 이번 일본 정부가 취한 조치는 의미 있는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즉 일본 측의 수출 통제 강화가 징용국 문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이 조치의 타당성이 WTO 등에서 어떻게 판단되든지 그에 따라 한국은 자국 수출 관리 면에서의 대응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러면서 일본 정부의 논리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이것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강변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렇게 강변을 하면 한국은 자국 수출 관리 면에서 수출 관리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일본 정부가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만 해결하면 된다. 그러니까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일본의 이 논리적 모순을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반도체의 국제 공급망을 지지하는 자유무역을 왜곡하는 조치로 무역을 정치에 이용한 대가는 무겁다라고 비판을 했고, 니혼게이자이 신문 한국 기업의 반도체 소재 조달 분산 움직임이 확산하면 일본 이탈을 부를 우려도 있다. 이렇게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마이니치 신문에서는 지난 20일에 아주 흥미로운 기사를 실었는데요. 제목은 한일 정치 대립과 한국 붐, 여고생 인터뷰 정치와 문화는 무관이라는 인터뷰를 같이 실었습니다. 일본과 한국 정치 상황이 얼어붙고 있다. 그런데 일본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공전의 한국 붐이 일고 있다고 한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서론을 쓰면서 이 기자가 직접 도쿄의 시노쿠보 코리아타운을 방문해서 거기에 이제 거리에 나와 있는 중고생과 20대들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고생과 20대 젊은이들이 거리에 넘쳐 있었다. 평일 오후인데도 마치 관광지와 같은 성황이다. 한국 붐은 K-팝, 화장품, 음식 이렇게 세 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진다. 이러면서 한국 문화에 열광하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아무리 양국이 대립을 하더라도 이 젊은 층은 아랑곳 없이 한국 문화에 열광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런 젊은 층의 소비 행태, 한류 문화에 대한 소비 행태를 조명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오늘 WTO 일반 이사회에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네, 직함이 좀 길죠. 신통상질서전략실장, 뭐 WTO 출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통상 전문가라고 하죠. 이 김승호 실장을 수석 대표로 파견을 했습니다. 이 김승호 실장은 지난번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 당시에 WTO 상소기구에서 역전승을 일궈냈던 이런 대표적인 통상 전문가입니다. 김승호 실장에 대해서는 일본 언론에서도 주목을 하고 그리고 평가를 할 정도로 국제적인 통상 전문가로 인정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도 미국 정부와 의회를 설득하기 위해서 오늘 미국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그리고 일본 정부는 이번에 수출관리 조치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세계의 대부분의 언론, 그리고 심지어 일본 내부에서까지 일본 논리의 허구성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 당국자들도 그렇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이 점에 있어서만큼은 조금 더 자신을 가져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